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중년의 남성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짐을 먼저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가장인 척 하시지만 막상 문진을 시작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오셨던 60 초반의 남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제게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건강 챙기려고 먹은 건데 그날 아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는 약이나 비싼 보양식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우리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그것도 아주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식재료 속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견과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발기부전이나 남성 활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선생님, 약 말고 자연적으로 회복할 방법은 없나요? 혹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예전의 활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신을 담아 한 가지 견과류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트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겉모습이 마치 우리의 뇌를 닮았다고 해서 머리에 좋다고만 알려진 호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호두를 한 줌 쥐어서 입에 털어 넣는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호두를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혈류 개선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값비싼 해외 직구 영양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위장 장애나 간 수치 상승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생굴을 5접시씩 드시다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도 배웠습니다. 그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성에게 있어 성기능의 저하는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를 넘어 자존감의 상실이자 남성성의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남은 건강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하게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남성 활력을 되살려줄 호두 섭취의 골든타임과 시크릿 루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호두 속에는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마 헬스장에 다니거나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이 아르기닌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의학적으로 이 산화질소는 발기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시동 버튼과도 같습니다. 남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따라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물질이 성기 주변의 혈관을 순식간에 확장시켜 혈액이 댐이 터지듯 몰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이 산화질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고속도로가 넓게 뚫려 있어야 차들이 쌩쌩 달릴 텐데 도로가 좁아지고 곳곳이 막혀 있으니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호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아르기닌은 우리 몸이 잃어버린 산화질소 생성 능력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줍니다. 게다가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딱딱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가 끈적이지 않고 맑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말하자면 혈관이라는 도로를 확장 공사함과 동시에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흐름까지 원활하게 정리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 효과를 내 몸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그냥 심심할 때 먹는 주전부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듯 권해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아침 공복 섭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말라있던 목을 축이시고 그 직후에 생호두 세 알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일까요? 우리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영양소의 흡수율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식사 후에 호두를 드시면 다른 음식물과 섞여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르기닌의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소화 에너지가 분산되어 즉각적인 혈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호두를 드시면 유효 성분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전신을 돌며 혈관을 깨우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볶거나 조미된 호두가 아닌 생호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볶는 과정에서 좋은 지방산이 산패될 수 있고 소금이나 설탕이 가미된 견과류는 오히려 혈압을 높여 발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두만 먹고 다시 소파에 눕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호두가 혈관을 넓힐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성기 끝까지 밀어 넣어줄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두 섭취 직후 늦어도 30분 이내에 반드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라고 강조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시거나 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약간 빠른 걸음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로 30분만 걸어주세요. 걷기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그리고 골반 주변으로 힘차게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아르기닌이 혈관 문을 열어주고 걷기 운동이 혈류라는 손님을 밀어 넣어주는 완벽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행위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고 발기를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이 아침 루틴을 2주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묵직했던 하체가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아침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약물처럼 강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두통이나 홍조를 유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재활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걱정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몸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재료를 넣어주고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침을 활기차게 여셨다면 밤의 루틴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실제 부부 관계나 성적인 반응이 필요한 밤 시간을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하시거나 술을 곁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식과 음주는 발기부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위장에 혈액이 몰려 소화시키느라 바쁜데 성기로 보낼 혈액이 남아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드시고
식사가 끝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 다시 한번 호두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아침과는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침이 깨어나는 시간이었다면 저녁은 이완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 속이 편안할 때 호두 한 알에서 2알 정도를 가볍게 섭취하세요. 이때는 호두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곁들여야 할 호흡법입니다. 현대 남성들의 성기능, 저하 원인 중 상당수는 심리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즉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 상태 때문입니다. 늘 긴장해 있고 전투 태세인 몸에서는 발기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일명 사육호흡법을 처방해 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5분 잠들기 전에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맞춰주어 혈관을 수축시키는 긴장 상태를 풀어줍니다. 호두가 혈관 내부에 영양을 공급한다면 이 호흡은 혈관을 감싸고 있는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침과 저녁의 루틴, 즉 아침에 호두와 걷기, 저녁에 호두와 이완호흡. 이 단순해 보이는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실로 강력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그 합병증 걱정 때문인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아내분과의 잠자리는 고사하고 각방을 쓰신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보기도 했지만 얼굴이 너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드린 처방은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호두 루틴이었습니다. 선생님,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저와 약속한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 대신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신 지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정기 검진일도 아닌데 선생님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강렬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묵직한 느낌이 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분의 얼굴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를 넘어선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경험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던 혈관을 깨우고 굳어있던 신경을 이완시키는 올바른 습관이 쌓여 만들어낸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였습니다. 호두 속에 아르기닌이 혈관 길을 터주고 걷기 운동이 그 길로 혈액을 보내고 저녁에 심호흡이 스트레스라는 브레이크를 풀어주니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거나 너무 조급하게 결과만을 바라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매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주의점을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섭취량의 조절입니다. 호두가 몸에 좋다고 하니 하루에 1주먹, 2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기본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비록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오히려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살이 찌고 배가 나오면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발기력은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호두 반쪽 기준으로 5알에서 7알 정도, 무게로는 약 25g 내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침 3알, 저녁 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딱 이만큼만 약처럼 드세요. 두 번째는 개인의 질환 여부입니다. 만약 현재 담낭 질환이 있거나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워 호두 섭취 후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을 더 줄이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드물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가 붓거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으므로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어 칼륨이나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이것은 비아그라 같은 급속 발기 유발제가 아닙니다. 먹자마자 30분 뒤에 반응이 오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혈액의 질이 개선되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셔야 진정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듯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호두를 식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운동화는 현관 앞에 꺼내 두세요. 환경을 바꾸면 습관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호두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아주 좋은 식품이 있는데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전립선이 건강해야 사정 조절 능력도 좋아지고 배뇨 장애로 인한 성기능 저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호두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지용성 영양소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러니 점심 식사 때나 간식으로 익힌 토마토를 곁들이신다면 혈관 건강과 전립선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중년의 남성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위축되고 아내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세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깁니다. 성 건강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명력의 확인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묻습니다. 선생님,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호두 요법과 걷기, 그리고 심호흡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호두를 씹으며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좋은 일을 시작했다는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힘차게 걸으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편안한 호두 섭취와 호흡으로 나를 다독여주세요. 이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느새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훨씬 더 당당하고 활기차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내분과의 관계도 예전의 설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홀로서기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제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해지려는 노력은 언제나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멋진 남자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호두알 하나가 불러올 나비 효과를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